강단에서는 커피를 또 무대에서는 알프스의 꿈을 노래하는 유쾌한 이중 생활의 주인공이랍니다. 네, 맞습니다. 요들송에 푹 빠진 커피 전문가이신데요. 박상철 교수님 모셔서 이 청아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열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 마치 알프스 산자락이 느껴지는 듯한 의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들송을 부르는 요들행님 박상철입니다. 대경대학교에서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커피하고 식음료 부분을 영어로 강의하고 있고요. 또한 또 요들로로서는 너튜브를 운영하고 또 행사에서도 또 많은 행복한 요들송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강단에서는 커피를 가르치고 계시고 또 네. 무대에서는 요들 장인으로 불리고 계신 굉장히 다재다능한 교수님이신데 소개해 주실 때 요들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 요들이 취미이신 건지 아니면 이 요들 음악도 직업이신가요? 네, 처음에는 요들을 취미로 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나 이럴 때 뭐 스트레스 받을 때 요들송을 부르면 스트레스 다 날아가더라고요. 예,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느 날 요들 후배가 요들송을 자기 너튜브에 한번 올려달라 하더라고요. 예,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올렸는데 뜻밖에도 그게 SNS에서 크게 좀 많이 알려져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요들로서 이제 지금은 취미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직업으로서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요들송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요. 네네. 그리고 뭐 그 음도 그냥 알 것 같고 뭔지는 알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요들의 매력에 푹 빠지시게 됐는지부터가 궁금하네요.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뭐 그때 이제 3학년 올라간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들 때인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TV를 틀었는데 그 김홍철과 친구들 에서 나와서 요들송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제가 봤던 그 스트레스가 확 다 날아가면서 저한테는 완전 신세계이면서 몸에 막 전율까지 막 도는 거예요. 와, 이거 한번 요들 나도 도전해봐야겠다 해서 그때는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요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사실 뭐 요들송을 듣기는 가끔 듣지만 자주 들을 수는 없는 건데 네. 근데 이걸 배운다고 생각하면 뭐 고등학교 때 처음 보고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면 그때는 네. 뭐 인터넷이 발달될 때도 아니었고 네네네, 맞아요. 또 배울 때가 있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네. 뭐 그때 뭐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인터넷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듣고 열정으로 요들을 꼭 해봐야겠다 네. 해서 이제 막상 나갔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서점마다 다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서점에도 책도 요들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레코드방이라 해서 네. 이 테이프를 파는 또 음반 가게가 있었는데 가는 데마다 물어봤는데 그게 뭐냐 하는 분도 계시고 그게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돌아다닌 끝에 운 좋게 또 책 한 권 그리고 테이프 하나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때 오후 늦게였는데 요들송을 불렀는데 이제 이어폰을 꽂고 들으니까 시간 간 줄 모르고 계속 불렀던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게 밤 12시가 되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냥 저는 했는데 갑자기 이제 어머니가 12시 넘어서 문을 열더니 야 이놈아 왜 하루 종일 울고 그러냐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듣기에는 그게 요들송이 아니고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제 저 눈치를 보고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이렇게 뭐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보면서 계속 그냥 보시다가 지켜봤는데. 12시가 넘었는데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문을 열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나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듣기에는 그냥 우는 소리구나. 이렇게 도대체 무슨 했습니다. 일이 있었던 네네. 거야? 그렇습니다. 네. 저는 대학 동아리를 네. 그 요들송 하는 동아리 출신이거든요. 정말요? 네, 제가 뭐 우리 박상철 씨처럼 요들에 관심 있어 간 건 아니고 네. 누구 때문에 등 떠밀려서 갔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그 CC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서울 이태원에서 그 김홍철 선생님이 식당 운영하셨거든요. 네네네. 거기 직접 올라가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그 요들이라는 공통점으로 이름도 두 글자 똑같잖아요. 김홍식, 김홍철.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통점을. 친근감을 느끼셨고 그때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아내를 쳐다보면 요들 생각이 나고 그래서 요들이 점점 싫어지더라고요. 어떤 그런 인연이 있었다. 요들과의 인연이 있었는데
독학으로 배우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네, 또 내가 좀 배웠어. 근데 좀 써먹고 싶은데 네. 어떻게 그 노래할 만한 무대가 있었던가요? 그렇죠. 그 무대가 있다는 생각도 모르고요. 뭐 1년 정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계속 열심히 하다가 뭐 원래는 창원 사람인데 이제 경북대 대구에 합격해가지고 경북대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왔는데 선배가 너가 여기서 오리엔테이션 때 잘하면 네. 대학 생활이 편할 것이다. 네, 그 말을 듣고 원래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었거든요. 네. 내성적인데 그동안 1년 동안 배웠던 부분을 그러면 이 오리엔테이션 때 한번 정말 해보자는 큰 마음을 먹고 이제 무대에 서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반주기라는 게 없고요. 네. 그냥 금령, 노래방 기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참가하신 분들 노래를 틀어주는데 당연히 저는 반주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반주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때 무슨 생각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박수를 유도하고 그 한 400명 정도 됐거든요. 선배들하고 그 같은 동기들. 예,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박수를 유도하면서 뭐 멋지게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도 좋고 행복함을 줬으니까 잘하면 인기상 정도는 안 주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인기상 하는데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대상 하면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와, 그래서 제가 대상을 받게 됐는데요. 예, 그래서 많이 제가 내성적인 성격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성격까지 바뀌게 된 정말 소중한 선물이고 친구죠. 예. 아니 그 정도의 어떤 매력과 또 실력 네네. 그리고 뭐 관심이라면 네. 내가 요들로 한번 직업을 삼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네. 했을 법한데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셨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조금 힘들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과를 선택한 것도 이제 경영학부 쪽을 선택했는데 돈을 벌어야지 하면 뭐 정보도 모르고 그래서 상경대학교 쪽으로 가면 이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들에 대한 뭐 직업이 있다는 이런 것 정보도 몰랐고요. 뭐 인터넷이 없는 시대라서 그리고 이제 교내대회에서 몇 군데 나갔는데 뭐 또 뭐 입상하고 대상도 받고 하다 보니까 노래로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네 노래로 한번 가수 한번 해볼까 이랬더니 해보고 싶으면 하든지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뭐 대학 가요제 이런 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준비해 볼까나 했는데 제가 뭐 음악에 아는 뭐 연고도 없고요. 그리고 뭐 작곡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또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예, 그래서 돈 좀 열심히 벌고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뭐 요들로 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미뤘는데 그러다 보니 뭐 계속 미루게 된 거죠. 네. 사실 이게 뭐 본업 뭐 이렇게 직업까지는 아니어도 계속 네. 요들러로 활동을 해 오셨잖아요. 네네. TV에도 출연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TV 하면 뭐 KBS, MBC, SBS, MBN 뭐 등등 네. 다양하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예. 예, 전국 아침마당에도 이제 2분 나갔고, 예.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예, 거기도 나오고, 그리고 장윤정의 노래가 좋아. 네, 예, 네. 거기 나서 나가셨어요? 예, 거기서 다른 분들은 다들 이제 트로트 부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처음으로 요들송을 불렀는데 요들송 이거예요, 혹시? 예. 요들송을 불러서 우승했습니다. 네. 아름다운 스위스 아가씨. 이게 점점점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네. 1승, 2승 막 이렇게? 네네. 아니요, 1승까지 했고 2승해서 떨어졌어요. 아침마다. 네네. 스위스 도곡 원으로서 이제. 이거 공연하신 건가 봐요? 저기 남해 독일마을 맥주 축제에서 공연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그룹 밴드 활동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들로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두 분 다 저희 팬입니다. 아, 진짜요? 아니, 이게 처음이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축가가? 이건 두 번째. 이거는 어디예요? 이거는 그 후배가 요청해서 뮤직비디오 만든 겁니다. 아니, 배경지는 어딥니까? 저기가 경기도인데요. 그냥 가자고 해서 갔는데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는데 좋더라고요. 저는 외국인지 스위스 많이 하시죠? 안 그래도 댓글 다신 분이 외국에 갔다 오셨냐고 그렇게 제작 비가 하더라고요. 많이 들었겠다 이러면서. 네네. 근데 그 좋은 데가 있던데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가자고 해가지고 가서 그냥 찍었죠. 하라는 대로. 예, 그런데 영상 보면은 이 요들송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흥얼거리게 되고 네네. 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목소리가 뒤집어지는 그렇죠. 말씀과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기술이 있어야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요돌송을 처음에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게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요. 네. 단지 이제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정말 잘하겠다 이러면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완전히 요돌송을 뭐 처음 조금 배우는 부분에서 시작하는 기본은 너무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습니다. 네, 배울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한번 뭐 저랑 한번 요돌송 한번 배워볼까요? 아, 이 자리에서 저희도 배워볼 수가 있나요? 네네네. 뭐. 준비된 학생 있습니다. 예, 그래도 배우셨으니까. 아, 또 유경험자 계시니까. 유경험자도 계시고.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네. 네네. 오늘 한번 잠시 배워볼 노래는 그 테네시 요델 폴카라는 곡인데요. 네. 네. 거기에 나오는 요들과 노래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부분이 쉬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서 요들 들어갈 텐데 네. 가장 기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집어지는 부분을 네. 가볍게 조금 해볼게요. 네. 그래서 가슴에서 나온 소리라고 해서 이제 흉성이라는데 키를 요로레 자 해볼까요? 요로레. 요로레. 네, 잘하시네요. 이게 흉성이고 네. 그리고 뒤집어진다 하는 머리 소리 두성 네. 띠띠 네. 예. 잘하십니다. 그럼 다 배우신 거예요, 이제. 예, 이게 이제 전부 다예요, 요들. 그래서 가슴 소리인 흉성과 네. 두성을 잘 교차하면 이제 요돌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로레이띠 요로레. 네네. 예,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테니스 요들 포카 하나 둘 셋 넷 자 손 동작까지 하나 둘 셋 넷 요로레이띠 둘 셋 넷 요로레이띠 하나 둘 셋 넷 요로레이띠 우리 모두 즐거운 폴카 그 노래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또 저희가 김쌤이 요돌송을 조금 잘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파트는 요로레이리 오레이리 오리 나 왜 벌써 웃음이 나죠? 박수로 정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요로레이리 오레이리 오리 얼굴 빨개졌어. 그거라고? 예,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당황하시는 거 처음 봐요. 네. 어. 지금 해요? 예, 지금요. 예. 요로레이리 오레이리 오리 네, 그러면 아니 교수님 네. 말고 혼자 해보세요. 혼자. 된 거예요, 제가. 아니, 또 혼자서요. 요럴레이리 요레이리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 요롤레이띠오 이게 제가 맞고요. 네. 다 같이 하니홀레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자, 마지막 파트. 네네.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해서 멋지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섞이면 괜찮을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요롤레이띠. 둘, 셋, 넷, 요롤레이띠. 하나, 둘, 셋, 넷, 요롤레이띠. 우리 모두 즐거운 폴카. 요롤레이띠오. 하니홀레. 네, 이렇게 하면 한 곡이 끝났습니다. 이야. 근데 하고 나니까 머리가 살짝 어지러워요. 머리가 네. 약간 두통이 네네네. 이게 좀 머리 소리를 쓰니까 네. 머리에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게 네. 어지럽게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또 반면 또 행복해지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요들 장인의 무대를 직접 또 보지 않을 수 없죠. 네. 박수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나의 인생길 마음속에 슬픈 걱정 둘 곳이 없어 내 인생은 나의 것 행복들이 즐거움과 안락함이 함께하리라 호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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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호라라오리 호라라야라라오리 호라라레 호로로레 으리어리어리어리어리어리어리어리 이야라라오뚜 호라라오뚜 호라라오리 호라로레 으리어리어리어리어리어리어리 이야라라오뚜 호라라오루 알라오리 아니 고음이 저렇게 또 올라가네요. 너무 경쾌하네요. 아니 근데 저를 보면서 네. 저분이 가사를 맞게 하는 거야. 네. 제대로 가사를 하는 걸까? 그렇죠. 모르니까. 요들송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네. 단점으로 말씀하면 이렇게 잘 안 알려지다 보니까 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네. 장점은 그렇게 틀려도 어디서 틀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신 있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 익사리가 나면 요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뒤집어지고 의미 뒤집어.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잘 어우러진 부분입니다. 네. 네. 진짜. 근데 그 가사는 명확하게 있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진짜. 사실은 뭐 이번에는 안 틀렸는데 근데 틀려도 안 틀렸는지 틀렸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김쌤 아셨어요? 가서 모르죠. 아니 배우셨다면서요? 아니 제가 배울 때는 저런 노래는 없었어요. 그냥 딱 그냥 기본적인 것만 몇 곡 했었죠. 교수님 그 노래 네. 오래되지 않았어요? 나온 지가? 네, 나온 지 한 50년 정도.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네, 지가. 노래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부를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영상을 올렸던데 그게 조금 화제되면서 SNS에서 많이 좀 알려지게 되었던 곡입니다. 예, 역시, 그러면서 이제 역시. 이 곡이 좀 많이 알려졌는데 네. 그 전에는 이렇게 뭐 인터넷 찾아봐도 원곡자는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 부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잘 접하지 못하는 요들송인데 굉장히 그 어려운 요들송 중에서 한 곡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김쌤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실 만한 어떤 계기로. 그 저하고 공통점이 참 많아요. 그 젊은 나이에 요들을 시작했고 맞아요. 그리고 대학도 등 떠밀려 상대를 갔고 네네. 그리고 지금도 같은 대학에 있고 예. 근데 공통점 많은데 많이 달라요. 예. 많이 달라요. 어쨌든 근데 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우리 스위스 온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스위스 가서 이런 공연을 하면 네. 현지인들이 마치 우리나라 그 민요를 외국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스위스에서는 공연 안 해보셨습니까? 뭐 안 그래도 제가 이런 영상을 뭐 저기 너튜브나 이렇게 그다음에 T사의 네. 짧은 그 영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올렸는데 스위스에서 이제 그 영상을 보고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거기에서 언론사에서 네. 두 곳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취재 이제 요청을 하게 되었고요. 예, 그분들이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오히려 그쪽을 통해서 공연할 기회가 있으면 저기 좀 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연할 부분 있으면 소개해주겠다 했는데. 네. 이 영상이 이 영상은 올라가 있는 건가요? 이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부분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결혼식에서 이제 그때 했던 영상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틱톡에 T사에 제가 올렸는데. 반응들이. 네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영상인가요? 이거는 네네 이거는 광고 지금 해서 시리얼 제품인데 거기에서 광고 요청이 왔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쪽에서 광고 요청이 와가지고 우와. 제가 봤는데 뭐 유명한 연예인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이렇게 페이도 많이 주고 요청이 와서 제가 이렇게 선뜻 응했고요. 하루 종일 촬영했는데도 네. 같이 함께하는 배우분들하고 전혀 힘든지 모르고 너무 재미있게 하루 종일 이렇게 잘 찍었던. 야. 그리고 또 그쪽에서 또 감사하다고 또 협찬도 해주셔가지고 그 대학교 총장님하고 네. 네, 그리고 있는 다른 교수님들하고 네. 학생들하고 다 나눠가지고 시리얼? 먹고 네 시리얼. 네, 그 네. 시리얼 저는 못 먹어봤네 아직까지. 이 여기까지는 안 간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월드 스타시네요. 그러면 아, 예, 감사합니다. 세계가 알아봐주는 요들 그러니까 스타시잖아요. 한국에서도 이제 팬들이 많지만은 이제 스위스에서 팬들이 많이 생겼던 부분에서 와. 너무 감사하게 된 부분이고 아. 그래서 아까 그렇게 해서 연락은 왔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네. 미루다 보니까 스위스 가보지는 못했고요. 그러면 언제든 오면 공연을 하겠다라는 게 네네. 비행기를
아니요, 보내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비로 자비로 해서 오게 되면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알아봐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스케줄에 안 맞고 해서 못 가게 되었는데 추후에 제가 한번 다시 가서 조만간 가시게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러면은 전 방금 든 생각인데요. 네네. 이 요들송을 좋아하시는 팬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요들송 패키지로 네. 스위스를 같이. 요들송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한번 여행 계획을 네. 짜서 현지에 가서 요들송 불러주시고 네.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제가 생각을 아직 거기까지 못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정말 자타공인 이 대한민국에서 아마 요들송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아닐까 네. 싶은데 네. 그만큼 사실 본업이 이제 커피 전문이시다 보니까 네. 커피에 대한 사랑도 엄청나게 깊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맞죠? 커피 부분도 요들 못지않게 엄청나게 이제 좋아하는 부분인데 커피를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원래는 커피 전에 제가 그 영어 강사였거든요. 예, 그래서 영어 강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수부장해서 나중에는 어학원에 부원장 대우까지 이렇게 받아서 이제 하고 있는 차에 먼 친척분인데 한 10년 정도 파푸아뉴기니를 오가면서 이제 커피 사업을 하고자 막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언어 장벽이 두텁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 가지고 이제 힘들어하는 가운데 저한테 이제 제안을 했죠. 이제 부대표로서 가서 그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온 과가 이제 그 경영학부다 보니까 항상 뭐 그쪽으로 사업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어학원의 원장님한테 제안을 했는데 원장님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내게 되면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안 보내주셨는데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흔쾌히 그때는 그러면 가셔서 꼭 성공하시라 해서 보내주셔서 제가 커피를 그 사업하고자 파푸아뉴기니로 거기 한국에서 뭐 한 14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 가가지고 2년 정도 살면서 커피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원은 근데 그만두신 거고요. 아니요, 그 학원 하기 전에 이렇게 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2년 정도 사업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처음에는 그 서울에서 커피 법인을 운영하면서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커피에 대한 배웠던 부분 에피소드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서 커피 사업을 하려 하니까 한국에서도 또 커피 문화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커피에 또 너무 열정을 가지고 계속 배우다 보니까 자격증도 하나하나 해가지고 뭐 지금 수십 개의 자격증도 생기고 추후에는 이제 국제 커피 감독관 심사위원 되어서 이제 외국에서 심사도 하고 국내에서도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구에 내려와서는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로스터리 카페 프랜차이즈를 이제 제가 또 하게 되었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커피 학원을 같이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때 오신 분들한테 이제 배웠던 부분을 커피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또 커피 가르치는 부분에 제가 또 소질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전문가분들도 안내해주고 학생들한테 안내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 외에 대학생들에게도 파푸아뉴기니에서 배웠던 그 좋은 마음의 열정과 어떤 그런 마음을 커피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뒤늦게 다시 대학원을 가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대학원 가서 지도 교수님이 추천해 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 강단에 서게 돼서 지금 뭐 대학교 강의한 지는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가까이 교수님이에요? 됐어요. 네네네. 다른데요? 예, 저기 마스크 끼고 저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기 직전이라서 네. 그냥 막 부으시는 것 같은데. 네. 마무리가 중요하죠. 네, 마무리가. 라떼 같은가요? 네, 저 네.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아는데 진짜 오, 예쁘다. 들어봤어요? 어렵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이제 실습. 외국 학생이에요. 외국 학생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영어로 하시는 거예요? 네네. 한마디 해주세요. 여기가 파푸아뉴기니인데, 예, 커피 관련해서 저 현지인들이 굉장히 해맑게 웃고요. 표정이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커피 농장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반갑다고 환영해줬어요. 지금 저기 쌓여 있는 부분이 다 커피입니다. 원두예요? 네, 원두. 저렇게 볶기 생두, 전이네요. 네네, 생두. 네. 우와, 처음 봐요. 그래서 지금 가공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커피 평가하는 부분. 네, 커피를 점수를 매기고 하는 네. 커피 평가 과정. 네. 커피는 커핑이라고 합니다. 커핑. 네네네. 그렇게 평가하는 걸요? 네네네, 맞습니다. 인생이 거의 한편의 영화신데요, 지금.
이렇게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네. 말씀을 들었는데 네.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커피도 좋아해서 하게 되었고 또 다양하게 이렇게 뭐 제가 뭔가를 좋아해서 빠지게 되면 네. 그 부분을 뭐 이렇게 한번 끝까지 해보자, 끝장 한번 내보자 이런 형식으로 많이 빠졌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커피도 그 중에 한 부분이고 요들성도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많이 좀 헷갈리는 게 네네. 요들을 전문가로 하시면서 네. 영어도 잘하시는데 네. 커피도 전문가세요. 근데 지금 좀 학교 보니까 네. 영어로 학생들을 가르치신단 네네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이 커피의 원산지나 뭐 종주국에서 네.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네네. 그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그것도 영어로 커피를 배우고 있는 모습이 네. 이게 약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어떤 상황인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뭐 한국은 커피 원산지가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 기준 1인당 커피 연간 소비량이 405잔이거든요. 한국은. 전 세계 평균 152잔에 비해서 네. 약 2.7배나 되는 부분인 만큼 한국 사람들이 커피에 굉장히 또 진심이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애호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유학생들 학생들한테 그 커피를 한국의 커피 문화를 알리기에는 더없이 좋은 부분이고 영어로 수업하면서 한국의 커피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예절 교육까지 다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되고요. 그리고 커피를 잘 모르면 한국에서 그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커피 부분을 알고 이렇게 마시게 되면 좋은 커피를 어디에서 커피를 마시면 좋으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렇게 알아가는 부분에서는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주로 듭니다. 어떤 외국 학생들이 와서 배우나요? 네, 외국 학생들은 이제 네팔 학생들이 제일 많고요. 예, 네팔 외에는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그다음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수업을 하고 듣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커피 원산지는 아니지만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커피를. 네. 그렇다 보니까 네. 많이 배우러 올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 커피랑 요들이 사실 각기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둘의 모두 전문가이신 교수님께서 느끼기에 네. 이 커피 그리고 요들 각각의 매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요들 같은 경우에서도 저한테는 정말 매력에 빠진 이유가 제가 성격까지도 내성적에서 외형적으로 바뀌게 만들어줬고 힘들 때마다 요들을 불러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어떤 이런 좋은 매력이 있어서 저에게는 정말 더없이 좋은 친구이고요. 커피 같은 경우에도 그 현지에 가가지고 커피 부분을 현지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배워서 또 전할 수 있는 커피로서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친구라서 저한테는 놓칠 수 없는 두 마리 토끼입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네. 정말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중독성이 있는 거잖아요. 공통점이. 뭔가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힘들게 할 때도 있거든요. 네네. 지금 보면은 둘 다 커피, 요들 네. 이중 생활을 아주 분명한 이중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면은 뭔가 좀 지칠 때도 있고 네네. 약간 슬럼프가 올 때도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럴 네. 때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뭐 제가 네. 좋아서 하는 부분은 맞지만 또 뭐 특히 최근에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요들만 가지고 이렇게 뭐 제가 뭐 너튜브나 이런 데 집중해서 하기에도 이렇게 저한테 경제적으로 크게 이렇게 많이 이득이 안 되는 부분에서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커피를 가지고 또 강의만 하거나 수업을 하기에도 경제적인 수업이 안 되어서 이걸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해서 슬럼프가 많이 온 적도 제법 있는데요. 그래서 뭐 다른 걸 찾으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것보다는 제가 잘하는 부분이 커피하고 요돌이니까 여기에 AI를 잘 활용해서 네. 요즘 또 AI가 대세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여기에 기본을 충실하면서 새롭게 더욱더 발전해 나가면 오.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또 좀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커피와 요들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커피 명인이시면서 요들 장인 이미 다 잡으신 것 같거든요. 또 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네네. 최근에는 제가 이제 그 요돌을 행님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활동하다가 그 요돌 행님과 친구들이라는 이제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거든요. 우와. 예, 그래서
남해 독일마을 맥주 축제에 가가지고 이번에 아까 저기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공연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모여서 연습도 하고 있거든요. 예, 연습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룹으로서 이렇게 행사에 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행복한 요도를 라이브 느낌으로 더 전해주고 싶고요. 그 연락을 했지만은 조금 타이밍이 안 맞고 이랬던 부분인데 스위스에 연락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스위스를 포함한 알프스 전역 지역인 그 남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쪽을 직접 가서 여행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또 공연 요청이 되면 거기도 공연도 하면서 조금 더 유럽 쪽 그리고 알프스 지역 원산지란다 거기 있는 현지에 조금 더 요도를 한국 사람으로서 좀 더 알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커피를 가르치고 있는데 요도를 한번 가르쳐 볼까 이 생각이 또 들어서 대학교에서 가면 요도를 한번 강의해 볼까 해서 또 그 부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요돌송을 포함한 부분 어떤 걸 또 가르쳐 보고자 이렇게 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원하시는 꿈 다 이루시면 좋겠고요. 또 스위스에서 요들을 부르시면서 커피 향까지 솔솔 풍기시는 그런 미래가 펼쳐지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의 모습을 보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눈이 저렇게 반짝일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좋아하는 일에 푹 빠진 사람 특유의 느껴지는 그 열정이나 에너지가 듬뿍 느껴지는 하루였어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마음속에도 나만의 반짝이들이 다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침마당 대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